그럼 이제 아저씨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성심성의껏 옛날에 극대극소 단원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여기서 디테일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면 이거야. 그럼 어떤 식의 디테일이냐? 분명히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최대 최소와 미분편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과 그리고 방부등식과 미분편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때에 있어서는 분명 어디가 키포인트냐면 여기가 키포인트라고. 누구다? 둘 다 키포인트는 내가 변곡점까지 신경을 쓰느냐 신경을 쓰지 않느냐라는 부분. 여기가 콜? 물론 변곡점을 항상 매번당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왔을 때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 차이는 어디냐면 변곡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까지는 일반적으로는 특히 요놈의 방정식과 미분에서는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따져줘야 되지 않나 이거야. 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구간에서 우리 함수가 가지는 도함수의 뭐가 양수였대. 그럼 분명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뭐한다? 증가한다는 사실까지는 안단 말이야. 그럼 내가 단순하게 증가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알았어 그러면 위아래 볼록에 고민 없이 그냥 쑥 이렇게 증가했다 쳐. 오케이? 근데 실제로는 그 그래프가 적당히 어디선가 변곡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변곡인 상태를 만들면서 증가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변곡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증가만 할 수도 있다고. 자, 근데 최대 최소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 그대로 우리 함수가 갖고 있는 함수값이 제시되어 있는 정의역 범위 하에서 가장 큰 놈이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였다고. 그게 나름 내가 이런 데를 A, 이런 데를 B라고 잡았다 쳐. 여전히 여기도 A, 여기를 B라고 잡았다 쳤을 때 분명 제공된 함수가 그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할 때에는 그게 위아래 볼록이 변하든 안 변하든 상관없이 당연히 요 순간 들어간 함수값이 최대고 요 순간 들어간 함수값이 최소인 게 너무나 명확하다고. 즉 최대 최소값은 단순히 갖고 있는 함수값이 어디가 가장 큰지 가장 작은지 즉 증감에만 관련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최소와 미분편에서 우리가 뭔가를 진행할 때에는 굳이 저놈의 변곡점 쪽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스토리까지는 디테일하게 막 따져가면서 일일이 그림을 그릴 필요는 일반적으로는 없다고. 그런데 뭐다?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에서는 특히 방정식과 미분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자, 방정식의 실근, 의, 개수 이렇게 물어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얘기라고. 그럼 이렇게 아시다시피 분명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는 것은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 쪽 관련되어 있는 스토리잖아. 그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교점의 개수 쪽 관련된 스토리에서 만약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요런 식으로 fx랑 y는 ax가 만나서 생기는 요런 쪽으로 우리가 한번 대화를 해볼게. 실근 요렇게 이제 스토리를 한번 해본다라면 나름 예를 들어 이랬다 쳐. 그러면 그래프 자체에서 짜잔 누구입니다. 자, 원점이 그냥 여기 있다 치자 편의상. 그럼 요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계속 기어 올라가다 보면 만나는 점이 눈에 보이는 것만 놓고 따지면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 길기가 아무리 커져도 변함없이 항상 만나 생기는 교점의 개수는 몇 개밖에 안 보여. 2개밖에 안 보인다고. 즉 내가 만약 변곡을 신경 쓰지 않고 그림만 그렸을 때는 만나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 2개밖에 안 보인다고. 그런데 만약 실제로 그 함수에 대한 어떤 변곡 부분까지 내가 신경 써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그것의 그림이 실제의 그림이 이거였다 친다라면 분명히 여전히 여기를 내가 원점으로 생각했었을 때 짜장 요렇게 흘러가면 분명 교점 개수가 몇 개 나와.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지. 실제로는 뭐다? 교점 개수가 2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다. 하나 더 나올 수도 있겠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 돼? 무슨 말 뭔 말이냐? 확실하게 되겠어? 얘기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냐면 실제로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는 단순하게 그놈이 증가한다는 것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단 말이야. 그것은 어디까지의 관련을 하는 거냐면 이와 같이 변곡이 제시되어 있는 곡선에서 존재하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서 만나 생기는 교점의 개수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러니 방정식과 미분편을 진행할 때는 예지간하면 여러분들이 분명 무엇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그 변곡 쪽에 관련되어 있는 스토리도 반드시 꼭
고려는 해보는 상태로서 그림을 그린다.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얘기되는 거 맞아요? 오케이 콜? 그래서 반드시 그런 거 안 그러면 이제 매번 그런 거 신경 안 쓰면서 하니까 자꾸 틀리고 틀리다 보니까 자꾸 다시 풀어야 되고 다시 풀어야 되니까 자꾸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니까 지겹고 자꾸 틀리니까 짜증나고 이런다고. 그러지 않게끔 반드시 꼭 요 부분에 대해서 체크 포인트 한 번쯤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야. 에어컨 오케이. 에어컨 꺼드릴 수 있어요. 충분히 전기세 아낄 수 있고 아주 좋아요. 충분히 에어컨 꺼드릴 수 있습니다. 랄라이 진짜 라이. 신비로운 신비. 너는 괜찮니 이제? 더운 거? 오케이. 예스 베리. 여기를 키자. 자, 그러면 또 이제 한 가지 더. 자, 옛날에 이제 수학 투 수업할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떤 주제냐면 자,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개수야. 접선의 개수. 요것도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방정식과 미분편, 맥의 개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쪽 동네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실제로 요 주제에 대해서는 이과 쪽이든 문과 쪽이든 상관없이 수능 쪽에서도 보통 21번이나 30번에 키포인트가 되는 내용으로서 되게 빈번하게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야. 그러면 수능에서도 출제됐다는 얘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대치동 지역에서는 미적분이 또 고3 때 내신을 보거든. 그럼 당연히 이거는 내신 볼 때도 100% 나오는 기본적인 주제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고선 사는 그 삶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자 어떤 얘기냐면 자 그냥 그래프에서도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기본기 연습을 위해서 간단하게 아저씨가 이런 함수 눈에 보이는 것만 좀 볼게. 자 우리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치자 이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곡선이 하나 나한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분명 요 곡선의 요런 쪽 부분에서는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몇 개 나와요? 그런 영역에서 내가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놓고 따지면 몇 개 당연히 2개 보이잖아요. 뭘 고민해요? 그거 봐요 니네가 눈으로. 그럼 당연히 요런 식으로 하나 요런 식으로 하나 해서 이쪽에서 딱 접하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명 이런 동네에서는 내가 접선 개수 몇 개? 2개 그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곡선 위에서는 당연히 그을 수 있는 접선이 요걸로서 몇 개? 1개 나오겠고요. 그리고 요런 쪽 동네에서는 짠 접선 거봐라. 눈에 불을 켜고 쳐다봐라. 그래봐야 접선이 그어진다 안 꺼진다? 안 꺼진다. 그냥 이런 데서는 몇 개요? 빵 개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곡선의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은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할 땐 분명히 이런 어떤 그림상에서 내가 찍어가면서 어떤 영역 안에 존재하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 잠깐 한 번 좀 연습을 위해서 3차함수 모양 하나 그려줄게. 자 3차함수 익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3차함수는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바뀌는 저와 같은 변곡점이라는 게 분명 존재하는 도형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자 그러면서 이런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짜라도도도도동 이렇게 해서 보통 대한민국의 수학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다 저런 걸 어떤 접이라고 표현하냐면 곡선을 뚫어가면서 접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뚫접 한단 말이야. 난 별로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오케이. 근데 저런 스타일로 변곡점에서 접선은 항상 이와 같이 쑥 만들어진단 말이야. 아이씨 뭘 또 고민하니. y는 x의 3승. 아휴 난 돌아버리겠다. 샤라몽. 오케이. 어찌 생겼어? 이렇게 생겼고 여기 생겼지. 여기가 변곡이지. 이 점에서 접선 누구야? 미분 친 다음에 빵 넣어봐야 그지? 접선 길기 빵이니까 이 점에서 접선 누가 돼? 너가 되는 거지. 곡선을 뚫으면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인 거잖아. 아니면 누구 같은 경우 y는 sin x의 그래프 이렇게 있잖아. sin x 커브가 xy 샤라똥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지? 요놈 미분 땅 쳤어요. 코사인이에요. 자 제로에서의 접선의 길기 얼마예요? 1이지. 그러니까 이 점 지나면서 길이가 1짜리인 직선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졌지. 기억나요? 무슨 말 하는지. 이게 돼. 그리고 분명 여기는 얘가 아래로 블록하다가 위로 블록 바뀌게 되는 변곡점이기도 하잖아. 무슨 말이 동의돼? 그러니까 분명 이런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곡선에서 얘기를 했었을 때 변곡점에서 접선은 이와 같이 곡선을 뚫는 상태로 접하게 되는 그런 모양이다. 이거야. 여기까지 됨? 됨? 그래서 곡선에서 상당히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많이 살펴보셔야 될 내용 중 하나가 저는 어떤 곡선을 봤었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의 기준 중에 하나가 저와 같은
변곡점이거든. 그래도 이제 보시면 나름 이런 상태들을 볼 수 있어. 어떤 상태 볼 수 있냐면 나름 예를 들어서 봐. 짠. 요렇게 아저씨가 색칠한 동네, 요렇게 색칠한 동네, 하얀색으로 색칠한 동네 보여요? 보이죠, 그죠? 자, 그런 동네에서 저 곡선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이거야. 그러면 나름 예를 들어 대표적 이런 데 딱 하나 잡아봤다라면 분명히 요런 쪽으로 긋는 거 한 개, 변곡점 기준으로 왼쪽에다가 그어지는 거 한 개, 변곡점 기준으로 오른쪽에 그어지는 거 한 개. 눈에 보여? 보여? 아, 그럼 저런 동네에서는 몇 개 그을 수 있구나. 3개 그을 수 있구나.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동네에서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저쪽 변곡점 지나서 쪽으로 하나. 이런 동네도 여전히 몇 개? 3개 있군. 이런 게 눈에 보인다지. 동의해? 동의돼? 자, 그럼 또 계속이야. 뭐 해보자고. 자, 그러면 우리의 곡선 위에서는요, 이거야. 그 곡선 위에서는 요렇게 하나, 그리고 변곡점을 지난 저쪽으로 하나. 눈에 보이지? 그러면서 이런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는 내가 몇 개? 2개를 그을 수 있고요. 자, 그럼 또 심심하니까 어디서도 해볼까요? 요 변곡점에서의 접선 위에서도 볼까요? 자, 그거 위에서 그을 수 있는 것은 요놈 한 개, 그리고 요쪽으로 한 개. 보여요? 그 몇 개 그을 수 있고, 2개 그을 수 있고. 그럼 이번엔 또 어느 동네 또 볼 수 있나요? 요런 동네 또 볼 수 있죠, 요런 동네. 아저씨가 어떻게 색칠 안 하는 이런 동네, 이런 동네. 자, 이런 동네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여기에서 이런 데다 긋는 게 빵개였듯이 이런 동네에서는 변곡점 기준으로 요쪽 동네로는 그림이 안 그려진단 말이야, 접선이. 그러니까 콜? 그냥 여기는 요놈만은 변곡점 지난 요쪽 동네에 요렇게 야리하게 그려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쪽 동네에서는 이 곡선에다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한 개 나오겠고요. 그럼 마지막 본 그림상 어느 점? 마지막 점, 우리의 변곡점. 여기는 이 변곡점에서는 백날 이런 데다가 아무리 그어봐야 안 나온단 말이야. 저기서는 그냥 요놈 자기 자신 그것밖에 없다고. 그 변곡점 위에서는 몇 개 나옵니다? 한 개 나옵니다.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기 된 건 오케이. 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쪽쪽쪽쪽 하면서 자, 무슨 얘기로 이제 아저씨가 정리를 해줄 거냐? 요건 이 그림 갖고 잠깐 정리를 해본 거고. 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식으로 저게 딱 박혀 있어야 되느냐? 요건 문항 자체에서 나오는 표현일 거거든? 그래서 당신들에게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우리의 곡선에 그은 접선의 개수는 무엇으로 결정한다라고 써드릴 거야. 그럼 그게 머릿속에 개념으로 하나 박혀 있으면 전체적으로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야. 자, 그래서 어떻게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개수는 우리의 곡선과 변곡점에서의 접선. 요거 보이지, 그지? 곡선과 이놈으로 나뉜 영역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됐어? 그렇게 평면이 나뉘겠지, 잘리겠지, 이렇게 잘리겠지? 그랬을 때 여기에서 그러면 잘려진 한쪽 동네에 있는 에브리 이런 데서는 싸그리 다 몇 개 나온다? 3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뭔 말이 됨? 잘려있지? 그럼 딱 한 군데 잡아봤더니 한 개 나와. 그러면 걔를 포함하는 이쪽 동네는 싸그리 다 언제나 몇 개라는 얘기야? 한 개뿐이라는 얘기인 거야. 알았어? 얘기 되는 거 맞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는 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 가지 문제풀이 할 때 좀 더 도움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기껏 해봐 이제 실력 정석에서도 이렇게 많은 형태의 다양한 표현이 나오지는 않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 과정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기본 개념하는 거니까 실력 정석까지 끝나는 게 개념 끝나는 거거든. 그 끝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세월 좀 흘러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적분 수업을 아저씨랑 이제 하게 되면 그때 가면 이제 되게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문항의 표현들이 나왔을 때 각각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하는 게
보통 전문가들이 해결하는 방식인지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된단 말이야. 아셨음? 그래서 이런 뭐 기초적인 부분들은 실력 정석 내용까지는 아주 기초니까 좀 잘 좀 알아두고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다. 요 얘기야. 얘가 얘기 되는 거 맞음?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심심합니다. 말 그대로 뭐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이렇게 나왔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은 요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서 뭐 한다. 그 그림 정도는 어떻게 생겨먹은 그림인지 정도는 충분히 다들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미 여러분들은 미분을 통해서 이제 어차피 나도 뭐 이제 일단 맨 막판에서 이제 미분도 한번 해보긴 하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IC가 상식의 그래프에서 실제로 되게 많이 문제화되는 그런 형식의 그래프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고 머릿속에 있으면 전체적으로 니네가 사는데 좀 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몇 번 해드렸으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했었던 상식의 그래프 중엔 옛날에 필기한 거 있으니까 또 까먹으신 분들은 분명히 다 기억을 해주셔. 요놈도 있었고 요거 제곱도 있었고 막 있었단 말이야 잔뜩. 기억이 나실라나? 시아나 똥꼬. 그래서 이제 전원 그래프 같은 경우 분명히 생경운 개형이 기억 나실란가는 잘 모르겠다만 분명 원점을 지나면서 생겨먹은 꼬락서니가 이렇게 생겨먹었었던 그래프라고. 그 변곡은 요쪽에서만 요렇게 있었던 그런 상태의 그래프였다는 걸 혹시 기억나시니? 안 난 말고. 오케이. 자, 그럼 갑니다. 그럼 여기는 요 그래프 정도는 이게 있으면 간단하게 뭐 한 거야? 얘를 갖다가 이렇게 때리면 무슨 대칭? Y축 대칭 이동시킨 거 아니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갔으니까. 그지? 그래 놓고 나서 다시 뭐야? Y의 부호를 한 대로 바꾼 거지. 무슨 말 됨? 그러니까 Y축 대칭 시켜놓고 Y 대신에 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잖아. 그게 이게 만들어지잖아. 결국에는 무슨 대칭 시켰다는 얘기야? 원점 대칭 이동시켰다 이거잖아. 무슨 말인지 동의가 돼? 그러니까 분명 이놈을 원점을 중심으로 180도 획 돌려버린 개형이니까 그 개형이 만들어지는 모습은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이거지. 무슨 말 콜? 그러니까 이제 딱 보자마자 대충 우리가 저 그래프가 생겨먹은 꼬락서니는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가 요렇게 만들어지겠고 요렇게 해서 생기는 이게 바로 너의 그래프구나 탁 떠오를 수 있단 말이야. X의 부호 반대로 바꿨고 Y의 부호도 한번 바꾼 거잖아. 그게 얘잖아. 그러니까 원점 대칭 이동시켰다가 탁 나오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거 안 되시면 일일이 한 번 다 뭐하고 미분 같은 거 다 따져가면서 극한까지 따져가면서 진행을 하셔도 괜찮다 이거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음?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이제 대화는 끝났어. 꼬라지를 슬쩍 봤더니 분명 5,A라는 점이래. 거기에서 우리 곡선에게 뭘 그을 수 있을 때?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이거래. 그러면 그놈의 5가 어디 있는지가 포인트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x = 5가 이런 데 있었대.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에서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그러면 그럼 이런 데서는 당연히 뭐야? 접선 그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접선 여기서도 이렇게 접선 그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 A가 이런 데 있어 버리면 그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기준으로 딱 하니 놓고 봤었을 때 요쪽 동네에 있을 때는 위로 볼록한 게 그대로 딱 유지되면서 딱 깔리는 거니까 이런 점에서는 내가 접선을 그을 수 있는 동네가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이런 데다가 접선 못 긋잖아. 이렇게 계속 접선 못 긋잖아. 뭔 말인지 알아듣는? 그럼 이런 데다가도 접선 그을 수 있을까? 여기가 계속 아래로 볼록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접선이라는 것은 그을 수 있는 건덕지가 없다는 거지. 반면에 요런 데 안에 있었을 때는 이 변곡 기준으로 요런 쪽 동네에다가는 접선을 뭐 할 수 있는 거야? 그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무슨 말 하는지? 얘기됨?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좀 있구나. 그러니 핵심 키포인트는 분명 접선 얘기는 변곡점에서에 대한 스토리니까 정확하게 우리의 변곡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좀 알아야 그럼 그게 X가 얼마일 때 변곡인지 알면 정확하게 X가 5인 순간도 어디인지를 내가 알 수가 있겠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림 그리는 것으로 충분해진다고. 그러면 여기는 이 스토리는 쭉쭉 흘러가서 알아서 난 변곡까지 찾으러 갈 거니까 침착하게 미분부터 하나씩 들어가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셀이 곱하고 속미분까지 들어가 버리면 여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 하루 이틀 미분한 건 아니니까. 그잖아. 그럼 분명히 뭐가 되는 순간 극값을 갖게 되는 순간에 요 포인트는 1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 중. 자, 그럼 변곡되는 순간은요 또 한 번 미분 들어갔겠지. 쫙 잡아주고
요거 냅두고 이제 요거 미분한 거부터 해보면 요거 미분하고 요게 곱해진 상황이면 여기서 남는 게 얼마가 남아? 마이너스 1만 남고 맞잖아. 이거 미분에다 이거 곱한 게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더하기 이거 내부로 두고 이거 미분을 쳐버리면 여기다가 부호만 반대로 바뀌는 거니까 부호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 그잖아. 그러니까 또 여전히 이쪽에서는 부호 변화 없으니까 여기서는 부호 변화가 명확히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x가 얼마인 순간 2인 순간 변곡이 된다는 게 너무나 확실해진 거지. 그러니 대화는 다 끝난 거야. 어떻게 끝나느냐.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게 그림을 살짝 크게 한번 그려본다라면 짜라몽 투 짜라몽 투 해서 그림이 이렇게 날라와서 이렇게 날아가고 현재 이렇게 극값 갖게 되는 순간에 값이 1 그리고 변곡이 되는 요런 포인트 x가 현재 얼마? 2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는 자연스럽게 이 변곡점에서 이런 접선을 슬쩍 한번 이렇게 그어가 볼 수가 있겠더라 이거야. 무슨 말 됨? 그러면 편의상 여기를 그냥 5라고 쳐볼게. 여기를 이렇게 x가 5 이렇게 쳐버리면 분명히 우리 문제에서 원했었던 거는 x좌표는 5로 고정되어 있는 거고 y좌표가 변함에 따라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럼 나는 봤더니 우리의 y좌표가 이런 동네에 있으면 접선 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을 수 있죠. 이쪽에다가 변곡 지난 저쪽에다 그을 수 있죠. 분명히. 동의가 돼. 그냥 이런 놈들은 고스란히 누구야? 딱 여기는 이 점, 즉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접선이라는 게 그어치잖아. 동의가 됨? 그러니까 5인 순간 요 놈이 갖고 있는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무조건 접선이 그어질 수 있다는 얘기네. 되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5가 들어간 순간 함수값 찾아보면 5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5승이잖아. 함수가 이거니까. 돼. 그러니까 우리 A가 누구보다 너 이상이면 무조건 접선 그어질 수 있겠고 요런 쪽 동네에서는 접선도 그어지는가 또 확인해 볼 수 있지. 그럼 이런 쪽 동네에서는 이런 데다가는 접선이 또 안 그어지는 거 아니야. 아까 경험해봤잖아. 이런 동네에서는 안 그어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동의해요? 그랬다가 여기는 요 점에 있을 때는 여기다가 접선이 그어져 안 그어져? 저거 하나 그어지는 게 가능하지. 여전히 요런 순간에서도 내가 곡선에 접선을 그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요런 식으로 접선이 그어지잖아. 이쪽으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음? 여기에서 변곡의 오른쪽에 접하도록 그림이 그려지잖아. 동의가 되니? 접선들이 이렇게 계속 날아가잖아. 이렇게 이걸 타면서 그지? 접점 날아가면서 여기서는 또 이렇게 날아가다 보면 여기 또 다 닿게 되잖아. 접선이 이게 그어지잖아. 결론적으로 봤더니 우리 점의 y좌표가 요거 이상인 동네에서는 무조건 다 뭐 할 수 있다는 게 접선이 그어질 수 있다는 게 눈에 확 보여지잖아. 별다른 수식 과정 전개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 게임 끝났네. 알았어. 심심하니까 나는 요 순간에 접선의 길기 정도 한번 알아보면 접선의 길기는 x가 얼마인 순간? 2인 순간에 접선의 길기니까 2 한번 발라넣으면 여기 마이너스가 됐겠고 여기 2 발라넣었더니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동의가 됨? 그럼 얘기가 끝났네요. 짜잔. 알았어. 나는 요 순간에 요 점의 좌표가 현재 5,a였다 친다라면 요 점의 좌표는 현재 2, 아유 귀찮아 진짜. 2 갖다 발라놓으면 y좌표 얼마 나오니? 2 발라놓으면 어디 갔어? 여기다가 2 발라놓으면 2배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 순간에 무슨 값 알아면 돼? a 값만 좀 알아보면 되시니까요. 그 a 값은 요 직선의 길기가 현재 너가 나오는 거니까 이 두 점을 잡는 직선 길기 찾아보면 5에서 2 뺀 거 에이씨 잘 써 강용아. 5에서 2 뺀 거 분해 누구에서 너 이거 a에서 이거 뺀 거지. a 빼기 2배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승 요 놈이 누가 되는 마이너스 요 놈이 되는 그런 a 값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아낼 수 있잖아. 이제 된 거야. 그거 찾은 걸 여기다 갖다 퐁당 써놓고 그거 이상입니다만 딱 때리시면 된단 말이야. 자 대충 흐름 보이지 그지? 저게 가장 흔하게 나오는 기본 패턴 중이야. 알았음? 그러니까 요런 부분 정확하게 일반적인 참고서의 풀이에서는 요런 걸 기준으로 잡아놓고 풀지는 않는다고. 변곡점에서 접선을. 알았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나한테 배웠으니까 저렇게 들어가서 해결을 좀 치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좀 아련하게나마 좀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니네 빨리 익숙해져 나중에 수능 문제에서도. 알았지? 되셨음? 자 준수 안 되는 거 있니?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또 넘어가서요. 네.
안 들려. 마이너스 2제곱분의 1보다 어? 작을 때 어디 갔어? 마이너스. 이거. 작을 때 작을 때는 뭐지? 여기. 근데 혹시 오른쪽으로 나오는 여기가 지금 계속 아래로 볼록하지. 그럼 봐봐. 아래로 볼록하지, 그지? 그래서 이게 쭉 돼갖고 이게 접하려면, 그지? 누구를? 이게 만약에 이게 어떤 식이냐면 이게 점근선이 또 있어서 그런데, 그냥 네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어. 이게 아래로 계속 볼록해. 아래로 볼록하면 이런 점근선의 상황 없이 여기에서는 이 기울기가 너보다 작은 쪽으로 분명히 접선이 생길 수가 있다 이거야. 뭐만이 됨? 누구보다? 제로보다 작은 쪽으로 생길 수는 있어. 근데 제로보다 작은 쪽으로 생기려면 일단 우리의 곡선이 너보다는 뭐하는 쪽? 아래쪽에 함수값을 가져야 되지. 근데 이 경우는 특별히 얘를 점근선으로 갖다 보니까 너가 갖고 있는 함수값보다 아래쪽으로 쳐 내려갈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지. 그러니까 이쪽 동네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접선이라는 게 그어지지를 못한다 이거야. 무슨 말이야 콜? 다시야. 일단 얘랑 만나려면 어디를 지나야만 해? X축을 지나야만 하지. 언제나 이게 이쪽 무한대로 아무리 간다 하더라도 동의해? 그러니까 X축과 이렇게 만나서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면 죽었다 깨어나도 접하는 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는 거지. 얘는 점근선이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됨? 그런 것까지 해서 이 부분은 집에서 니네가 직접 그림을 연습장에다가 좀 크게 그려봐. 저런 그림을. 알았어? 그래서 뭐 그림을 한 거의 정석책 한 페이지 정도 사이즈로 그려놓고선 직접 점들을 움직여가면서 이것들을 이렇게 그을 수 있는지 살살 자대고선 손으로 그으면 삐뚤어지니까 자대고선 살살 접선들을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 옮겨가면서 촥촥촥촥 이렇게 그어가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런 거는 한 번만 딱 감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잊지 않는 그런 내용들일 거야. 알았어?